나는 몽신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부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특집에 정말 어울리는 아주 센 부부가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윤철 씨 그리고 조병희 씨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내년 5월쯤에 이제 국민 남편이 될 예정이에요. 그냥 남편이라고 하세요. 뭘 또 국민식이나. 그런 예정인데 오늘 부부 특집이라서 뭐 어떤 꿀팁을 부부 생활의 꿀팁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얘기해줘도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럼 파혼을 하라는 말씀이죠? 아무튼 우리 얘기 듣다 보면 예. 곧 생각 다시 할지도 몰라. 오늘 매운맛입니다. 오늘. 두 분 오늘 출근길은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근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동안에 계속 이제 운전을 하면서도 제가 불안해요 이게. 오호. 제가 옆으로 가 왼쪽으로 그랬더니 늦게 말했다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데 참았어요. 일하러 온 거니까. 참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임혜진 씨 너무 어렸을 때 참 귀여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임혜진 씨 너무 어렸을 때 참 귀여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운전하시면서. 아니 도착해서 도착해서. 도착하면서 예. 그 말을 하는데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안 귀여웠던 사람 있어요? 아니 옛날에 어렸을 때 안 귀여웠던 사람 있어요? 귀엽죠. 얘기가 이렇게 가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 나빴어요. 근데 두 분 정리하는 날이에요? 참. 알겠습니다. 이 정도. 예, 아주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특별한 주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나는 몽신이다 오늘의 주제 확인하시죠. 나는 몽신이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오늘 주제가 우라병입니다. 우라병입니다. 제대로 나오셔. 근데 오늘 저 분위기로 봐서는 하실 말씀 다 하고 사시는 거 보니까 이 두 분한테 우라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표현을 하니까 풀릴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이 우라병 내 얘기 다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저죠. 예? 그러니까 저죠. 예? 네. 저는 예. 이 사람만 하고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쯤 계속 지금쯤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이미 뭐 가셨기 때문에 지금쯤 이런 말 할 필요도 그럼 어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날 잘 잡아서 나온 것 같으네요. 저 오늘 진단하면요 확실하게 우라증 이거 제가 진단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우라병이 이 사람하고 안 만났으면 사실 지금 나이 한 40대로 보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더 사람을 치밀에 오르게 만들구만. 나를 가장 좀 이렇게 돋구는 말이랄까? 아니면 여기 안에 쌓인 어떤 중심 말이잖아요. 듣기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있어요? 첫째, 네. 당신이지만 싸울 때 네가 그런다고. 그럼 벌써 네가 나오면 이걸 그냥 어디다 대고 네가야. 뭐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대고 네가라고 한 살 3개월 차이야. 어디다 대고 한 살 3개월. 혹시 아내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난 당연히 네가지. 난 당연히 네가지. 아니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고 얼굴이 그래 보이세요. 편안해 보이세요.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우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잘 벌써 돼요. 몇 번 얘기하시는데 한 번만 하셔도 돼. 다섯 번째. 자, 내가 우라가 있다 좀.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떨 때인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좀. 네네. 저는 한 90% 정도가 우라의 90% 정도는 이 사람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시겠죠. 밥상을 이렇게 차려줬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차려줬는데 앉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야? 이게 뭐야? 그러면 제가 뭐 또 나올 거 없는데 이러면 그래 그리고 참고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도. 근데 네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먹는데 밥상을 확 들고 나와버려요. 굉장히 착하게 말 잘 듣고 살았어요. 남편 말. 네. 근데 뭐든지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집에 있어야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제가 얼마나 앞으로 살겠다고 내가 이러지? 이런 생각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이제 캠핑 모임이 있어요. 아, 네. 친구분들이. 그렇죠. 캠핑 좋죠. 네. 네. 멤버가 뭐 신은숙 변호사, 홍정선 기자, 뭐 이렇게 2호선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왜? 그래서 실명까지 밝히고 나갈 적마다 만나지 뭐 말라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 이거 끝나고 갈 거거든요. 이따 이거 끝나고 갈 거거든요.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이 사람은 몰라요 지금. 말 안 캠핑 했어. 가시는데 말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1박 2일이거든요. 말 안 했어요. 환갑 지난 다음부터 알라 그러지 말라 그러고 옛날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고 근데 아무튼 큰일 났네 요새. 네. 아무튼 뭐 근데 출근은 두 같이 분은요? 하셨지만 퇴근은 이제 아내는 따로 하신다. 캠핑 가신다. 이런. 걔가요 이 사람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결혼 임박해서 여보게 걔 무서운 애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언제적인 걔가 전국 최우량아 출신인데 걔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동네에 남자고 여자고 애들 전부 엎어놓고 팼대요. 전부 엎어놓고 팼대요. 다 엎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뭐 든든한데요? 결혼해서 만약에 쟤한테 지금 순해 보이지만 잘못하면 너도 저렇게 엎어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실 계속 불안하고 떨면서 사는 거야. 맞을까봐. 42년을. 그게 나도 대단한 거. 나도 대단한 게 정말 화가 나면 이래요. 나와 그래요. 이게 뭐냐면 좀 약간 주먹 쓰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 이건 죽는 거거든. 내가 왜 나가냐고 거기. 아니 여러분 보시면은 체격이 좋으시죠. 체격이 좋으시죠. 네, 아니, 키도 그런- 크시고. 아니 근데 동네 애들한테 그런 적은 있긴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2대 부부싸움 말리는 거 큰일이겠습니다. 슬리피. 네네. 나도 슬리피는 사실 우라랑은 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아, 저희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제가 곧 국민 남편이 된다라고 했는데 원래 제 별명이 국민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파. 아 진짜. 아려요. 기사가 엄청 많아요. 국민 아픈 손가락. 그 제가 10년 정도 예전에 이제 정산을 좀 못 받았어요. 예전 회사. 예, 약 10년 정도 전 회사에서 10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생활고를 좀 겪고 이제 말을 했는데 분쟁이 시작된 거죠. 소송이. 그러면서 이제 반대쪽에서 거짓된 주장이 나오고 어머. 거짓말이 사실처럼 돼버리니까 나오면 그게 다 진짜인 것처럼 사람이 믿는 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딱 무죄, 무혐의. 해결이 됐어요. 아, 다 인정. 오, 이거 사실이다. 일이고. 정말. 10년 만에. 그래서 좀 진실을 이제 인정을 받고 조금 내려앉았는데 이 가슴 안에 응어리가 좀 안 그래, 많이 있는 증세가 그런 증세가 있어. 근데 울화 그러면 그냥 보통 명사 같아서 병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할 텐데 사실은 어려운 또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 제작진이 아껴두었던 특별한 의사 선생님을 주제로 모셨는데요. 이분 정말 좀 특별하세요. 진맥보는 외과의. 예. 못 그리고 들어봤는데요? 주사 놓는 한의사. 어. 요걸 동시에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외과의면서 한의사라는 말씀인데요.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동시에 풀 가동을 해서 오늘 이 우라병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예. 자, 큰 박수로 같이 맞아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맥 보고 침 놓는 외과 전문의. 그리고 주사기를 든 한의사. 외과 전문의와 한의사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복수면허 의사 임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를 놓거나, 그다음에 한약을 쓰거나, 뭐 약을 쓰거나, 뭐 침 주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혼용해서 환자에 맞게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의과대학에서 이제 통합의학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양쪽 면허를 다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한 100분 조금 넘는 걸로 제가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양쪽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라병에 대해서 한의학적으로도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또 의학적인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뭐 다양한 관점으로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때가 됩니다. 그 우라병하고 그 지금 외과 의사 하셨던 거하고 한의사 하시는 거하고가 무슨 연관이 될까? 사실 제가 두 가지 의사면을 가지게 된 계기가 오늘의 주제 바로 우라병 때문입니다. 제가 외과 의사로 대학병원에 있던 시절에 수술도 잘 끝나고 검사상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네네. 계속 토하고 위에서 장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냥 답답할 노릇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병의 원인은 우라. 한의학에서 우라고 정신의학과에서는 화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재밌는 건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몸도 아프고 우리가 겪은 감정들이 어떤 식으로 간에 신체에 드러나고 힌트를 주게 돼 있거든요. 맞아. 우라는 물론이고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몸 안에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 건데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진맥, 절진이라고 하죠. 진맥을 통해서 확인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맥을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요즘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려가 쌓여서 병이 된 분들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진맥을 통해서 알아내서 힌트를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게 됩니다. 아무튼 진맥을 통해서 뭐 어디가 막혔다, 어디가 잘 소통되고 있다 이런 뭐 기회순환이 좋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진맥을 통해서 감정도 알 수 있고 감정까지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진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오늘날 현재의 관심사도 맞추실 것 안 돼, 안 돼, 안 돼. 같아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의원 가서도 검사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허하다. 그치, 어디가 지금 약하다. 약하다. 좀 몸이 좀 차갑다. 거기까지 이렇게 진맥을 해주시는데 저 이용식 씨는 감정이 마음이 어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못 들어봤거든. 그럼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저는 참 궁금하네. 이 사람의 그 진맥 잡아가지고. 저분의 상태 관심사가 요즘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 진짜 해봐야 되겠다. 아니 요즘 의학에 어떻게 그 사람 현재 관심사를 알아요. 마음, 예. 그리고 저기 절대 되는 나는 안 봐. 저기 절대 되는 나는 안 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는 또왜 갑자기 코인의 관심만 발표를 하시니 우선은요. 저희 이제 사전에 제작진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나 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맥을 실제로 했는데 본인들의 가족 상황, 관심사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진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깜짝 놀랐다고 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찌된 일인지 싶어서 저희가 더 확인해 나섰는데요. 우와.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이럴 수가 있나? 관심 폭발입니다, 지금. 자, 과연 진맥으로 어디까지?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전에 한약 지어 먹으려고 했을 때 그냥 진맥 그냥 가볍게 봤던 것 같고 뭐 기가 약하다? 그치, 체질 저 같은 정도.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궁금하죠. 기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장이 조금 안 그렇지, 좋다거나 그 이런 정도까지는. 식의 대략적인 거는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 그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사례자들은 저희가 모셨고요. 이날 선생님을 처음 이제 만나 뵙는 순간입니다. 좀 중환자실에 오래 있었어요. 예, 이거는 좀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다고 봐야 돼요. 사경을 헤매다 살아났다고 봐야 돼요. 뇌출혈이 있었어요. 7년 전에. 뇌출혈이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건강한 분인데? 과거 맥은 많이 안 좋은데 현재는 뇌 기능이 훨씬 활발해졌거든요. 지금 현재 맥으로 봐서는 사실 아픈 게 별로 안 나와요. 중환자. 열흘 정도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말도 그때 못했고 다리도 쓸 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혼자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글 쓰는 일 같은 거 할 거예요?
아니 저런 게 나와? 이거 간이 안 좋은데요. 아버지가 술 많이 먹을 때 본인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요. 본인도 간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요즘은 이제 술 끊으셨어요. 아니, 다들. 대박이다 대박. 근육에 피로 물질이 자꾸 쌓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혈액에 와서 빨리 가져가서 풀어줘야지 안 뭉치는데 자꾸 혈액이 뭉친다. 그래서 이거는 자궁까지도 내려가서 임신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임신하는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했다가 이제 다시 좀 미뤘고. 아니 어떻게 너 이렇게 대보고 다 알지? 좀 되게 놀랐어요. 최근에 이제 원래 임신 준비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체력이 더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임신이 몇 개월 만에 되지는 않아서 좀 몸을 추스린 다음에 해야겠다 하고 조금 보류한 상태에 제가 여기를 오게 된 거라서. 두통이 조금 생겨요. 두통 한 번씩 신경 와서. 돈 벌고 투자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자, 아니요. 남편이 많이 하나요, 혹시? 네, 했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안 해요? 네. 손해가 많이 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좀 돈 생각이 이제 나는 경우에 안 쓰던 가계부를 쓴다든지 이게 그 출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와. 신기해.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 진짜 말을 먹어가지고 주식 하다가 많이 충격 받았었는데 그거 진짜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진맥으로 하라는 놀랐네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기가 되게 좋은 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강하면 막 애도 갖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늦둥이 보고 싶어요. 늑등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건 아기를 갖고 싶은 맥이거든요. 네. 어머. 최근에 성질이 좀 나서 싸운 적은 없었어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못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곧 폭발을 하지 않겠나 하고 싶잖아요, 지금. 네. 그냥 대놓고 다 얘기하고 싶잖아요. 네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눈 동그라지신 거 봐. 우라병을 본인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도 울고 있는 거예요. 송순이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울어요. 송순이 어찌 이렇게 잘하세요? 울어요. 자꾸 운다고 이거는. 기가 막히네요. 전부 놀래 지금. 똥이라도 갖고 싶은데 이제 그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남편과의 관계하고 그런 것까지 다 맞춰가지고 제 마음을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주 만족했습니다. 와. 아니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은 난 절대로 진맥 안 잡힐 거야 이런 얘기도 계셨는데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뭐라고 하실지.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저도 좀 마음 내지는 과거의 일 또 뭐 앞으로 뭐 계획하고 있는 일까지 지금 읽어내셨다는 건 사실은 맥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우는 맥은 우리가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내서 상처가 나 있는 듯하게 파여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난 거는 폭발하는 형태의 맥이 많은데 억울한 일하면 이렇게 불꽃놀이처럼 모양이 오고 맥에서 네. 이런 맥이 왜 도대체 나타나느냐. 마음이 움직일 때 뇌가 움직이고 뇌에서 어떤 전기 신호, 신경학적인 변화가 오면서 몸에 이제 시그널이 만들어지는데 혈관이 수축되고 이완되고 모양이 바뀌고 이제 그게 진맥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서 한의학에서 진맥은 이런 감정과 그다음에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을 시그널을 통해서 알려주는 힌트의 역할입니다. 이때 그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것, 이런 모양은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진맥이 이렇게 신기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질병을 고치는 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진맥을 통해서 다 그걸 또 이유를 알게 될 것 같은데 저도 해주세요. 상태를 한번 슬리핑 하고 싶어요? 저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해요. 전 안 해요. 자, 거부하시는 분들 계신데 나는 몸신이다에 나오시면 또 본인의 건강 상태도 그 주제에 맞게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가스가 나왔어요. 본인의 우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뒷목 아프고 등 아프고 가슴 아프고 폐결핵을 앓고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폐결핵이 있었어요.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라가 오른다. 눌러줘야 될 자리.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으네요. 나 이거 슬피. 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겠죠, 울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듣는 수 게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폐의 병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폐의 병을 알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폐의 병이 있었다. 맞아요. 폐결핵을 알았다가 나가서 흔적이 남아있대요. 그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호흡기계에 담배를 오래 폈고요. 옛날에 좀 많이 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 줄담배를 폈다고 봐야 되고 맞아요. 호흡기에 문제가 염증이 좀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숨을 헐떡거리고 힘들어요. 산소가 안 들어옵니다. 우선 폐에. 이 슬리피님은 혼자 자기만의 상상을 많이 해요. 생각 엄청 많아요. 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거야. 나는 방송을 이렇게 할 거야. 그때 뇌에서 산소랑 혈액에 있는 영양성분을 뇌에서 다 써요. 쓰고 몸에 갖다 줄 게 없어서 삐쩍삐쩍 꼬라. 오랜만에 듣네요. 삐쩍거렸다는. 야. 아유, 이거는 진짜 밤을 꼴딱 새는 사람이에요. 진짜 밤을 꼴딱 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꼴딱꼴딱 새요. 밤에 깨 있고 낮에 졸리는 형태가 많아요. 이거는 밤에 계속 맞췄어. 이게 맞췄어. 잠을 안 잔 누적이 돼서 이쪽은 뇌의 신경이 많이 손상돼 있어서 밤에 자는 게 훨씬 뇌에 좋거든요. 근데 밤에 잠을 안 자서 뇌가 푹 꺼졌어요. 그래서 이쪽이 계산하는 맥인데 예상대로 계산하는 게 안 돼요. 계산하는 게 안 돼요. 계산하는 맥이 없어요. 큰 돈을 못 벌어. 원래는 이 사람은 돈을 쫓거나 이게 어떤 현실적인 걸 쫓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걸 옛날부터 쫓았던 사람인데 아까 얘기 드리니까 뭐 소송 이런 걸 하면서 원래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지금 막 계산하고 혼자 뭘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돼요. 이거는 힘들어요. 힘들어. 그리고 계산하고 이런 거 내가 얼마 받고 더 받고 이거 뭐 밀당도 안 되겠고 잘 안 돼. 이거는 매니저라든지 와이프 될 사람한테 그런 거는 다 맡겨야 돼. 안 돼. 타고나길 그래요. 어디 회사 들어가야 돼. 맥에서 나오냐고. 어디 들어가야겠어. 내가 지금 혼자 하는데. 그동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마음에 울화는 없어요. 울화는 없어요. 울화 없어요. 없어졌어. 이게 뭐냐면 약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동계산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금방 잊어보고. 일이 끝났다는 걸로 만족하고. 만족하고 지금은 사라져가는 단계에서 좀 많이 좀 좋아지는 형태라고 보고 정확해요. 이상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야지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면 그렇게 다 잊혀져. 그래서 제 회사 이름이 긍정기획입니다. 진짜. 긍정. 어때요? 진맥 지금 해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만 다 짚어서 말씀드려요. 가장 찌르는 듯한 말은 뭐였어요? 계산은 못해요. 결정적이다. 자, 슬리피 씨 다음 분이 또 계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본인의 우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과거에 정말 남편이 정말 싫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정말 남편이 정말 싫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 살기 싫을 정도로 싫을 정도가 있었고 근데 이 생각을 살면서 한쪽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쪽에 한쪽에 생각 말아야지. 그때 생각했던 거 나쁜 걸 이렇게 밀어뒀는데 살면서 자꾸 뭐 이렇게 화를 돋구면 그 생각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저 남편이 느끼기에는 뭐 이딴 걸 가지고 이렇게 크게까지 하나라고 싶지만 이거는 그때 각인된 뇌의 상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화가 나면 이게 폭발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이렇게 화를 내고 나서 지나서 생각하면 아니 그 조그만 거 갖고 이렇게까지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 생각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저를 폭발하게 하는 것이 오늘 퇴근할게. 그러면 몇 시에 와? 이러면 꼭 이 사람이 9시에 갈게. 그러면 나 오늘 늦게 들어가 안 들어가 이 소리거든요. 근데도 며칠 전도 9시에 온다고 그러는 순간에 벌써 제가 이 스트레스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짜증이. 또 늦겠다는 얘기고 하고 나서 9시가 돼서 전화를 해보면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아예. 그건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살면서 계속 그런 스트레스였거든요. 자, 이것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우라병 증상, 뭐 뒷목 아프고 등 아프고 가슴 아프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 다 알았어요. 이거는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용서해 주려고 잊으려고 막 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하는데 그게 가다가도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 도로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이거는 간에서 나오는 우라가 폭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 이걸 해서 밖에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바깥으로요? 네네. 바깥으로 가면 안 아파. 캠핑 가요. 캠핑 가야겠다 오늘. 네, 오늘 캠핑 가셔야지. 이거는 바깥에 가면 하나도 안 아프고 집에 와서 남편을 보는 순간 아파요. 남편을 보는 순간 아파요. 여행 다니고. 오케이, 여행 2박 3일 가면 오케이.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데리고 가세요. 선생님 이거 잘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같이 가면 짐부터 제가 다 들고 가야지 돼요. 하나씩 그래도 가는 게 좋고. 그래요? 지금의 상황을 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태연 씨 먼저. 네. 이번엔 남편 궁금합니다. 이은철 씨 모시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 아유, 모셔야 돼요, 저희. 궁금합니다. 네. 아까 뭘부터 거의 다 만나는 말했죠. 거예요? 뭐. 조병희님, 네. 이분은 조병희님, 네. 이분은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청력이. 아니요. 고집불통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남이 얘기한 게 안 들립니다. 남이 이게 맞다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생각을 하고 안 들려요 그냥. 좋은 건 신념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 꼭 해내는 형태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반대하는 우리 어머니도 약간 반대하시고 그러는데 난 한다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거는 그렇게. 어제도 술을 드셨나요? 그저께요. 좀 많이 드셨어요? 요 근자에 좀. 이거는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이거 콩팥에서 술을 다 해독 못해서 이제 다리로 말초, 손발에 굳는 느낌, 뭐 저린 느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술을 소맥을 섞어 먹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맥주처럼 차가운 거랑 술을 혼합해서 먹는 형태예요. 그래서 많이 좀 드신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간이 그 술을 해독을 해주는 상황이라서 다행인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콩팥은 그걸 해결 못해서 이거는 방광 전립선 아래쪽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방광 아래? 부모님 중에 뇌혈관이 좀 막히신 분이 계세요?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혈관이 막히기 전에 할아버지 쪽.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좀 그러셨죠. 그러셨고. 네. 어머니도 나중에는 이거는 혈관이 막힙니다. 협심증이든 뇌졸중이든 혈관이 자꾸 좁아지는 거거든요. 혈관이 자꾸 좁아지는 거거든요.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어머님? 그 돌아가셨어요. 뇌출혈. 이거는 좁아져 있어요. 싸우시면 안 되겠어요. 정말 그래요? 내 핑계 되게 생겼잖아요. 웬만하면 그냥 넘기시고 뇌혈압 올라가는 행동은 하지 말으세요. 그러려고 했어요. 중요한 거는 싸우지 말라고 그러시잖아. 싸우지 말라고.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러니까 싸울 일을 안 만들면 되는데. 근데 아까 저 선생님이 그 고집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타고 났고요. 그렇게 60년을 살아온 거를 못 고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념이 그냥 너무 강해가지고. 강해요. 예. 그냥- 근데 그 다른 데도 강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노는 데만 강해가지고. 아, 그런 얘기였어요? 네. 노는 것과 신념. 네. 아니, 고집 진짜. 불통, 요거 좀 남네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와. 고맙습니다. 증맥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배우신 건지 그 이야기 쭉 들려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의학에 둘러싸여 살았는데 저를 가르쳤던 아버님의 스승님 분도 예전에 그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저는 한의학이 싫었어요, 사실. 저는 좀 젊은 세대고 그래서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도망가자. 의과대학을 가서 그다음에 한의학과 가장 관계가 없는 외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섞으면서 한의를 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이 진맥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까 술 드시는 분? 예. 그 술맥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이 술을 먹는 거예요. 못 마시는 어머님이 소주 한 병을 드시고 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맥을 일으키시는 먹을 때부터 깰 때까지. 그것도 술의 종류에 따라 다 틀려요, 맥이. 그러면 막걸리 먹어보고 맥주 먹어보고 그런 것들까지도 가르쳤고 그다음에 아까 폐가 안 좋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저를 바닷가로 데려나가요. 바닷바람이 계속 쐬면서 이게 바람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몸에 이제 환경에 한 3시간 노출되면 나와요. 전 세계 30개국을 끌려다녔어요. 너 일로 와봐라. 드라마 만들어야 돼. 그렇게 다니면서 사실은 배우는데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집에 안 들어오는 외과. 이렇게 막 도망 다녔었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이 자리에서 서셔서 그 외과의 경험과 또 한의사로서 또 익히신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부터 물합병에 관한 이야기를 강연 형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라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병은 원래 정신과적 용어로서 화병으로 진단된다는 어떤 진단 기준이고요. 우라병은 한의학적 용어로서 조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울이라는 거는 멈췄다. 울. 멈췄다. 꽉 차였다. 그다음에 화라는 걸 우리 화병할 때 화죠. 그래서 기운, 뭐 호르몬의 변화, 어떤 신경의 전도 이런 것들이 그냥 막혔다. 그리고 기능도 장기들이 기능이 다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여겨온 우라가 외과 의사였던 제가 마음이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사건, 이 환자를 계기로 제가 외과 의사를 하다가 한의 공부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한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60세 여자 환자입니다. 자, 이분은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고요. 휘플소피라는 우리 외과 수술 중에 좀 큰 수술입니다. 췌장에 암이 생겼으니까 췌장을 떼고 위를 잘라내고 장과 췌장을 연결하고 위와 또 장을 연결하는 큰 수술이에요. 보통 6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인데 자, 사진을 보시면 수술하고 2주 됐습니다. 자, 빨갛게 된 동그라미를 보면 위와 연결된 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조영제를 먹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안 내려가고 그대로 멈춰 있는 사진입니다. 4월 27일에서 5월 17일이 됐는데 그대로 하얗게 안 내려갑니다. 이분은 음식물이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니까 계속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토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한 부위가 우리가 토할 때 힘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술한 부위가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 외과 의사들은 토를 안 하게 콧줄을 넣어서 뭐가 쌓이면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대학병원에 교수님들 많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서 와서 다 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사진 보십시오. 지금은 그 뒤에 2주,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 된 사진입니다. 더 악화가 됐어요. 자, 저 동그랗게 된 빨간색 말고 반대편에 하얗게 된 게 위입니다. 보면 조영제가 반대편으로 가서 저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된 데로 들어가요. 저게 간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될 때 지금 들어간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집안 어르신 아버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이렇고 제가 맥은 잘 모르지만 이런 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환자의 이야기를 매일 1시간씩 들어라. 1시간씩 들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1년 차랑 2년 차 저희 30분씩 나눠서 그 환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틀째 되니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는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자기가 시장에서 나물 팔고 노점을 해서 키워서 정말 어렵게 대학까지 보내서 대학까지 가고 아들을 정말 잘 키웠다. 그렇게 잘 키워서 나는 뿌듯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췌장암을 걸리고 나서 수술할 때 오고 지금 한 달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온다. 간병인만 불러놓고. 나는 내 인생을 헛살았다. 내가 그렇게 정침성껏 키운 이 자식은 정말 쓸모없는 거였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키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다. 이분의 힘든 게 이거야. 그래서 1년 차때 시켜서 아들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왔어.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줄 몰랐고 나만 생각했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머니한테 갔어. 울면서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 두 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저게 정상 사진이거든요. 대장을 통해서 내려가서 이동을 하네요. 네, 항문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어머니랑 상봉하고 나서 하루 만에 가스가 나왔어요. 하루 만에 가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물 먹고 그 다음날 미음 먹고 이틀 미음 먹고 다 되는 거예요. 콧줄도 바로 빼고 그다음에 죽 먹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밥 먹고 이게 말이 돼? 한 달 반 거의 2달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환자는 죽어갔는데 검사해보고 뭐 해보고 다 정상 나오고 밥 먹고 병 보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저게 일주일 만에 좋아져서 그 다음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한 거예요. 이야. 이 케이스를 제가 보고 나서 이게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케이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30세 여자 환자인데 진단명은 FU, 그러니까 불명열이에요. 이유가 없이 열이 나. 그리고 진단받은 게 뭐 류마티드 관절염. 왜? 전신 관절이 다 아프고 온몸에 열이 나요. 그다음에 두드러기처럼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그냥 아파서 진통제를 맞고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원 왔을 때 저 내용입니다. 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온도인데요. 해열제를 먹어도 계속 38도, 37도예요. 고열 알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열 내리고 예방적 항생제를 씁니다. 뭐 염증 때문에 그럴 줄 알고. 그래서 보면 ESR, CRP, 염증 수치인데 의학에서 보는 그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염이구나.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알 수 있는 바이러스, 뭐 균, 온몸에서 다 떠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만 높아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가 면역 질환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왔을 때 염증 수치가 올라간 상태고 열이 있었는데 일주일 치료하고 나서 좋아졌어요. 열이 내려갔어. 그리고 3주 치료하니까 염증 수치가 줄었어요. 근데 뭘 치료했냐?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랑 피가 모자란 거를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염증을 빨리 없애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안 쓰고 항염증 관련된 수액들을 킬레이션이라고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염증을. 그걸 치료를 했어요. 근데 이걸 치료하고 나서 제가 딱 다시 한번 돌이켜봤어요. 이거 왜 우리가 못 봤지? 왜 그랬지? 그러면 저기 전원 올 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됐고 뭐 몇 도였고 이런 정보는 다 들어오는데 마지막 저 한 줄. 회사의 일을 시작한 이거를 관가한 거예요. 회사의 일을 시작한 이거를 관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일 시작하고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때 회사에서 일하면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헤어지고 만에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었고 그때 우리 힘들면 피가 마른다 그러죠? 진짜 말라요. 두 가지, 그 피에 관련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똥 싼다. 피가 마른다. 진짜 그 피가 마른 거예요. 혈액이 모자라고. 혈액이 모자라니까 염증 반응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혈액이 모자라지게 되면 우리가 염증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그것들이 반응이 전신에 나오는 거고 헤어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부모님이 옆에서 케어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쭉 좋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서적인 부분이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우라병이 생기면 저렇게 많은 증상들이 나와요. 뭐 다 소화불량 이런 것들은 다 흔한 거죠. 특히 안면마비, 뭐 혀의 통증, 이명, 그 다음에 뭐 혈당도 당연히 증가하고요. 손발 저림이 정말 많아요. 끝으로 가는 혈관들, 손발, 대장, 자궁, 생리통도 많고요. 그래서 우라로 올 수 있는 너무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이게 나한테 뭐가 해당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아. 한의학에서 우라는 병직, 그다음에 쪼이고 답답함을 표현합니다. 울자가 그랬죠. 그리고 혈관도 오므러들고, 그다음에 심장도 쪼이고 하는 여러 가지 증상. 특히 팔다리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시리고 저리고 아파요. 정말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폐가 오므러드는 경우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맞지만 답답해. 그래서 자꾸 창문 열어놓고 자는 사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답답하거든. 왜? 이게 폐로 가는 혈액이 못 가다 보면 산소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거. 그렇죠. 얕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소 교환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창문을 열고 자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꾸 산으로 가게 되고 답답하니까. 근데 나가면 좋아. 등산하고. 그리고 뭐 소화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럼요. 또 특이한 거는 혀에 통증이 있는 분들 꽤 많아요. 혀가 장렬감이라 그래서 혀가 아프고, 또 아프타성 얼서라 그래서 혀에 물이 빵꾸 났다 그러잖아요. 혀가 구멍 나. 혀 옆에 이제 점막에 구멍이 나고. 아, 염증. 네. 혀 아픈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아마 오한진 선생님도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프다. 예.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합니다. 뇌는 살아있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뇌가 죽은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뇌사자 예. 또는 식물인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이 살아있는 데 쓰는 모든 것들은 자율신경이 저절로 관리를 해요. 근데 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이 울화라는 게 생겨서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생명이 살아있어야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린다, 숨이 차다, 손발이 시리다, 소화가 안 된다, 당뇨병이 왔다, 고혈압이 왔다, 잠을 못 잔다, 입이 마른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혀통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 중에 목에 가래가 걸렸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원인이 비슷한 이런 울화, 스트레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집니다. 그렇구나. 자, 제가 외과를 했잖아요. 또 하나의 기전은 뭐냐면, 외과를 보게 되면 피 흘리는 사람 많죠. 칼 맞고 와서 뭐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와요. 그러면 피 흘릴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피가 한 10% 빠질 때는 그냥 가슴 두근거리는 정도인데 20% 이상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출혈성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살려야 되잖아요. 피 흘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폐비를 보냅니다. 어디? 뇌. 그다음에 혈액을 자르면 심장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장기, 폐. 산소를 해야 뇌가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 폐, 그다음에 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가장 필요 없는 장기에 있는 혈액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장 현재 살려면 뭐가 필요 없냐? 팔다리에 지금 움직일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팔다리에 있는 혈액이 혈관이 오므러들면서 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네. 살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엔 지금 혈액이 흘러나가는데 수액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수분이.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게 신장도 오므러들어요. 소변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렇게. 자, 그렇게 죽어가는데 밥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장부터 대장, 위,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가는 장기가 혈관이 다 막혀버려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결국 똑같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화병에 아까 얘기한 우라에 핵심적으로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랑 외과적으로 출혈성 쇼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화병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필요한 장기부터 혈액을 보내고 그 나머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안 가고, 그 다음에 방광, 자궁, 장 이런 데 안 가서 소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밥을 못 먹잖아요. 위가 뭐 먹으면 분명히 이거는 체하고 그러니까 안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발도 막 시려운 것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거 다 이 사람 원인이네요. 그게. 왜 다? 아니 우라에서 온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길로. 그게 그러네요. 선생님 말씀 들어봐. 요즘 같은 이제 김장철이라든가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유난히 약국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소화가 안 된다. 아주 여기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 이제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내부에 나를 위한 장기는 다 올스톱, 나를 위한 장기는 다 올스톱. 혈관이나 근육들은 긴장이 돼갖고 모든 것은 교감신경 주도하에 우리 몸을 끌고 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이제 질환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데 그 중에 위험한 질환이 이제 혈관이 수축되고 근육이 수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심혈관 질환 이제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스트레스 관리, 우라 관리를 정말 잘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라를 사실 아까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신경의 변화에 의해서 장기의 변화를 설명드렸는데 한의학은 좀 다르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병의 원인을 크게 외인, 내인으로 나누고요. 외인은 아까 풍한서습초화라고 해서 찬바람, 습기 이런 것들의 환경에 따라서 병이 오는 거고 내인이라고 해서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인이라고 해서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칠정, 7가지 감정이 좀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또 치료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희. 즐거울 때도 사실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철님이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박장대소하고 놀고 막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늘어져요. 내가 진짜 변명할게요. 늘어지고 퍼져요. 그래서 너무 기뻐도 늘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노. 이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하게 뒤통수를 맞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이렇게 전개될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나다. 이 분노의 타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들 때문에 마비성 장폐색 아까 토했던 분 있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케이스는 그런 노에 관련된 타입이죠. 그래서 간이라는 게 원래 소설작용이라고 해서 간 담즙액을 장으로 내보내고 음식물도 밑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해요. 한의학적으로는. 근데 그게 망가지면서 분노가 되면 간이 망가지면서 소설자에 안 돼요. 그래서 역류가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그 한 집에 살면서 이 사람은 아까 기쁠 즐거워갖고 이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는 되는 거,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화가 나갖고 병이 되거든요. 도병님도 그렇게 놀아보세요. 그것도 참 이상해요. 그렇게 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응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빨리 끝나야 캠핑을 가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살라고 술 먹었어요.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말도 안 돼. 아니야. 방송이라는 게 처음 들어가면요. 얼마나 긴장되는 거예요. 그거 생방송 같은 거 하려면 그 전날 차라리 술을 먹고 그 다음날 방송에 나가는 게 더 방송이 잘 될 때가 있어요. 괜히 신경 쓰고 잘해야지 준비할 때보다. 술빨. 그러니까 나는 평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습관이 돼서 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도 잘했고 술 때문에 화가 치밀는 것도 사귀었고 살아왔다. 그래서 와닿지 점점 않아. 덜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닿지 않아. 저는 사실 많이 와닿아요. 와닿아요, 선생님? 근데 술을 먹고 아까 얘기한 대로 쌓이지 않고 술 먹으면서 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라가 안 쌓이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정신과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이 되거든요. 고급 방어기제가 있어요. 승화, 아름답게, 그다음에 유머 이런 거는 이제 고급 방어기제인데 저렇게 술, 약물 이런 건 저급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나는 거, 살기 위한 방어기제가 발동이 되는데 조병희님 보시기에는 왜 술 먹고 이렇게 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저급으로 저러는데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고급으로 가야지. 근데 저는 정말 이 사람이 9시 이러면 그때 이제 벌써 이거 아니지 싶은 그때부터 스트레스인 거잖아요. 술 먹다가 9시
없이 딱 끝낼 수 있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 지독한 사람이야, 그거는. 그게 저급이라니까요. 술 그러니까 먹다 보면 그게 되나, 시간이? 용식 씨, 예전에 술 드셨을 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걸고 넘어가는 것도 저글이. 정답이네요. 자, 세 번째 칠정 중에 우. 자, 세 번째 칠정 중에 우. 이거는 우울할 때 우자예요. 그래서 우울한 느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폐에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 다니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케이스가 이제 우울증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쓰는 약 처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사. 자,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사. 생각이 많은 타입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원래 기본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게 기본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많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경화 환자입니다. 간경화가 있는 분은 간이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면 우리가 간 문맥에서 혈액이 오는데 딱딱해지가 못 들어가죠. 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새끼가 생겨요. 그게 위랑 식도에 정맥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내시경 사진입니다. 이게 내시경 사진입니다. 식도에 있는 정맥류가 저렇게 심하게 물퉁물퉁 돼 있죠. 이게 원래 매끈하게 돼 있는데 식도에 정맥류가 저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그렇게 식도가 정맥류가 있다가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운 좋게 그 내시경을 해가지고 지혈되는 걸 잡아가지고 겨우 산 거예요. 이제 그 살고 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업이 실패 직전인 거예요. 접냐 마냐 이게 망할 거냐 마냐 이렇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분이에요. 자, 아까 간이 안 좋으니까 혈액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어혈을 없애는 치료, 양방 한방적인 얘기를 다 치료를 했었고 스트레스를 풀고 사업을 접게 했어요. 그만해라. 당신 죽고 나서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팔았더니 6개월 만에 정맥류가 사라지고 6개월 만에 정맥류가 사라지고 간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아까 식도 정맥 울퉁불퉁할 때 저렇게 좀 매끈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3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뭐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엄청 좋아졌어요. 네. 자, 다섯 번째는 비입니다. 이거는 뭐 슬픔인데요. 어머님 돌아가서 슬펐다는 느낌 이런 것들입니다. 그때는 한숨을 쉬고 힘이 없어요. 그 한숨 쉬고 이렇게 쭉 뭐가 나가는 느낌이 들죠. 이게 비에 해당이 되고요. 여섯 번째는 공입니다. 놀랐을 때. 공황장애처럼 공포증을 느꼈을 때. 이럴 때 우리 애들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화 보면 놀라면 이렇게 소변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공포는 신장하고 관련이 있고 방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잘 못 가리는 분들은 이 공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인데요. 이거는 그 옛날 당시에 이게 놀라서 쓰러지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기술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응급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 고서에도 많이 좀 적게 돼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7가지 감정에 따라서 병이 좀 달라지고 증상들도 많이 달라져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정. 특히 저 가운데 이제 나는 정말 여기에 좀 해당되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러시는 분. 저 같은 경우에는 4번 사하고 B가 같이 공존하는데 생각이 정말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그중에서 저를 아직도 좀 힘들게 하는 게 엄마가 굉장히 건강하셨다가 갑자기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불명열 그걸로 처음에 가볍게 입원했다가 끝내 퇴원을 못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순간순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들이 결정들을 수없이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 만약 내가 그런 생각 안 하고 엄마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런 치료를 하셨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자꾸 곱씹게 되고. 생각을 계속 그렇게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며칠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파서 한 2, 3년을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엄마를 정말 잘 케어를 했나? 잘 못했지? 그런 생각, 그리고 엄마를 내가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길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 슬퍼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숨이 나오고 힘이 빠집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 3가지. 노우사. 노? 3가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코미디언이니까 코미디 극장을 하나 좀 크게 해가지고 규모를 이제 저와 이제 후배들과 함께 이제 어우러져서 무대에서 평생을 한번 지내보겠다 생각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많은 그거를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너무 크게 하셨죠. 그걸 이제 오픈을 했는데 딱 거기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제 오면서부터 점점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근데 거기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그 공사할 때 정말 그 가게에서 밤새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못지라고 그걸 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세가 어떤 증세가 오냐.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등이 아파. 그다음에 잠을 못 자요. 잠을 자다가 3번, 4번 깹니다. 그리고 6kg 빠졌어요. 6kg 빠졌어요. 그냥 빠지네. 그냥. 결국은 이제 기댈 데가 가족밖에 없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려놓으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으니까 등 아픈 게 없어져. 아이고. 이게. 몸이 바로 반응을 하네요. 등이 아픈 게 없어지는 거야. 일단 그게 놀랬지. 그리고 잠자다가 깨는 게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사람이 변하니까 이제는 의욕도 생기고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다른 거 하고 싶고 막 아니 뭐 다른 걸 뭐래 하지 마요 아무것도 이제 하지 말라고요. 좀 제발 좀. 제발. 예. 근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증상이 남은 사람들은 병이 된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래서 이분도 내려갔고 이매진님도 내려갔고. 어머 그러면 저는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지? 좀 들려라. 오셨어요. 아직 안 내려가셨구나. 자, 그럼 우라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푸는 거는 우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신호가 흐르고요. 좋은 신호가 얘를 먹어 삼켜서 없앱니다. 그래서 등산이 좋으면 등산을 가고 자기 좋은 걸 하면서 즐거운 물질이 처음 내려와야 됩니다. 즐거운 신호가.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조금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울화 지금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우라가 와서 막 심장이 답답하고 뭐 호흡이 가빠지고 뭐 조이는 느낌이 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라가 오른다. 이럴 때 눌러줘야 될 혈자리. 그리고 눌러주면 쑥 내려갈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바로 유부혈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일상적으로 우라가 오른다. 이럴 때 눌러줘야 될 혈자리. 그리고 눌러주면 쑥 내려갈 혈자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자, 바로 유부혈입니다. 화면 보시죠. 네. 이 자리는 사실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누르는 곳인데 미국에서 이모셔널 프리덤 테라피라고 해서 감정 자유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조병희 씨를 모시고 네. 직접 의사 선생님께서 네. 눌러드릴게요. 오늘 예. 다 풀어버려. 앉아서 해볼까요? 자, 네. 유부혈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쇄골을 만지면 쇄골 다 계시죠? 예. 툭 튀어나온 뼈입니다. 쇄골이 여기 있습니다. 쇄골을 이렇게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흉골과 만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다 보시면 제일 아픈 부위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가 흉골이고요. 여기거든요. 여기 누르시면 괜찮아서 아니요. 괜찮아서 아니요. 아파요. 이거, 네. 다른 데는 안 아픈데 딱 거기만 아파요. 그죠? 와. 이거를
7번 정도 한번 쭉 눌러보십시오. 쭉 세게 눌러보시고. 7번. 네. 진짜 아프다. 아프죠? 가슴 피고. 너무 아파. 5번, 아유. 6번, 아, 7번. 어떠세요? 아파요. 어우, 아파요. 그래도 좀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으네요. 예. 나 이뻐? 나 이뻐?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한 번 더 해주세요. 7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방법 편안하게 집에서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입니다. 건강 걱정의 시초인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속에 쌓이는 독 때문인데요. 지친 몸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방법.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스인데요. 열심히 자기를 변화시킨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1년째 주스를 먹고 있고요. 방광염이 완화되고 4.9kg 체지방 감량, 비, 코, 염증, 손 습진 개선까지 된 바로 이거야. 오, 맛있는데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